네, 이번에는 페이스북 물리학 그룹의 이성용님께서 올려주신 회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시작은 5 타이머 사용법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전체적인 내용은 타이머랑은 별로 관계가 없고 전화번의 내부 임피던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화번의 내부 임피던스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내부 임피던스 때문에 이런 회로에 전화번을 붙였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질문을 읽어보면 5 타이머에서 컨트롤 볼트 단자를 통해 오프앰프가 비교할 기준 전압 3분의 2 VCC, 3분의 1 VCC. 자, 이 두 지점이거든요. 여기 VCC가 걸리는데 RRR 세 개로 나눠져서 여기는 3분의 1, 3분의 2, 여기는 3분의 3이니까 그대로 VCC. 요 두 지점, 요 두 지점에 기준 전압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새로운 신호원을 입력하면 당연히 기존에 존재하던 전압이랑 중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컨트롤 볼트에 입력시킬 신호의 내부 임피던스가 충분히 작을 때 중첩이 거의 안 된다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질문을 올려주셨고, 자, 여기 만약 VCC가 6V이고 컨트롤 볼트에 10V를 달면, 여기에 컨트롤 볼트에 10V를 달면 여기에는 10V가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6V를 걸었으니까 2 해서 4V가 걸리는 건지, 아니면 10V, 4V 더해서 14V가 걸리는 건지, 이게 굉장히 애매한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일단 회로를 보면 5 타이머 회로도인데, 여기에 입력 부분에 레퍼런스 전압을 걸어줘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전소스를 이렇게 갖다 붙여 가지고 쓸 수도 있다는데, 갖다 붙일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죠. 일단 이해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회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오프앰프의 입력 단자들은 임피던스가 무한대죠. 그래서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0입니다. 여기도 0이고요. 그래서 여기 다 끊어버리고 계산을 해도 됩니다. 자, 저기를 다 끊어버리고 회로를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CC 있고 R 접지, 여기서 오프앰프 끊어지고요. 여기서 또 오프앰프 끊어지죠. 자, 일단 가정하신 대로 6V라고 쓰고, 일단 회로는 이게 끝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전화번호를 연결을 할 텐데, 자, 이렇게 되어 있던 회로 부분에서 아직 컨트롤 볼트는 연결을 안 했고요. 자, 요 회로를 그린 겁니다. 오프앰프는 임피던스가 무한되기 때문에 다 끊어버렸고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황에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전화번의
내부 임피던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0V 아답터를 샀는데 이 아답터가 1A를 출력해도 10V를 그대로 출력하고 10A를 출력해도 그대로 10V를 출력하더라. 그러면 이 아답터는 내부 저항이 0인 아답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는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10V 아답터인데 1A를 흘려주니까 뭐 전압이 아주 약간 떨어지고 10A 되는 아주 큰 전류를 흘려주니까 9V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10A나 되는 큰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대부분의 아답터들이 전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10A를 흘렸을 때 9V로 1V가 떨어졌죠. 요 정도 전압이 떨어지면 내부 저항이 얼마냐? 그건 바로 0.1ohm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0V 아답터인데 10V 아답터인데 내부 저항이 0.1ohm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10A가 흐르니까 내부 저항인 0.1ohm에 10 곱하기 0.1에서 양단에 1V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9V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대형 발전소도 똑같습니다. 뭐 우리가 220V, 뭐 230V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가정이나 공장에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이 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발전소에서 뭐 기름을 더 떼든지 출력을 높여서 전압을 더 올려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내부 저항이라는 것은 아답터 내부에 0.1ohm짜리 저항이 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부 저항, 여기서 전압원에서 내부 저항이라는 건 이 아답터, 이 파워 서플라이, 이 전압원의 전기 공급 능력을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회로적인 걸로 표현을 한 가상의 저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회로를 이렇게 그리면 똑같이 회로에도 이대로 그려서 여기에 10V짜리 아이디얼한 전압원이고 여기 전기가 나오는 쪽에 0.1ohm짜리 저항이 있다 라고 이렇게 붙여서 회로를 그리면 똑같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걸 아시고 회로로 되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R3개를 100ohm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자, 이제 드디어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내부 저항 0.1ohm짜리 10V 아답터를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내부 저항이 작으면 중첩이 무시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연결은 이렇게 한 연결 상태가 되고요. 물론 이걸 그대로 회로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회로로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여기 6V가 걸리죠. 여기는 0V죠. 여기 10V 아답터 10V 전압원이 있고 여기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 자, 이 10V랑 이 6V는 다 아이디얼한 겁니다. 6V짜리 아답터, 6V짜리 전압원, 6V짜리 아답터가 아니죠. 6V짜리 전압원을 그리고 100ohm,
100옴, 100옴, 여기에서 0.1옴, 10V. 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원래 요거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계산하는 그런 회로 모양으로 그려놓고 그냥 이걸 풀면 됩니다. 제가 이걸 푸는데 원래는 이게 없는 회로였죠. 근데 이게 추가가 됐다. 추가가 됐을 때 여기에 과연 몇 볼트가 걸리느냐, 그리고 내부장이 작으면 중첩을 무시해도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질문 올리신 분이 여기에 과연 몇 볼트가 걸리느냐, 이게 없었다 그러면 여기 6볼트가 걸리니까 직렬로 똑같은 장이 걸리니까 2V, 2V, 2V에서 여기는 4V, 2V, 2V 해서 여기는 4V가 걸리는데 여기 없고 요것만 있으면은 여기 10V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있을 때 10V, 4V에서 같이 여기 14V가 걸리느냐, 이런 이제 혼란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전압원이 있는 상태에서 중첩은 하나씩만 고려했을 때 이걸 끊고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전압원 계산에서는 전압원이 없다라는 것은 전압원 소스가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내부장이 여기는 아이디얼이기 때문에 내부장이 없는 거죠. 0V짜리 내부장이 없는 전압원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쇼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중첩을 풀 때는 자, 여기 6V 있고 여기에서 여기 걸리는 전압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여기가 없어진 거죠. 10V짜리가 없어진 겁니다. 10V짜리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여기를 쇼트 시킨 상태로 계산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코 이게 없다고, 이쪽을 무시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4V가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류가 흘러가다가 100옴을 지나고 이제 이쪽으로 갈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저항이 작기 때문에 거기다 이쪽으로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압이 안 걸립니다. 거의 안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회로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회로를 계산해서 나오는 값을, 이 두 값, 볼테이지 값을 더해서 중첩을 계산하는 것이지, 이걸 끊어버리고 이쪽을 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쇼트를 시키고 중첩을 시켜야 되죠. 자, 물론 이제 전기 회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이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전압원의 그 내부 임피던스를 이해하는 데는 약간 좀 덜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쪽으로 가기 전에 보다 직관적인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크게 차이는 없긴 한데, 자, 원래는 이게 없었죠. 원래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는 4V가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0V짜리 아답터를 쓱 갖다 대서 여기에 딱 접촉을 시키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아답터를 여기다 붙이는 순간 센 놈이 이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0.1옴이라고 적혀 있는데 좀 더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0.01옴, 아주 작은 저항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붙인 순간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이쪽으로 흐르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자,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던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던 이 저항이 워낙 작기 때문에, 아이디어라는 경우에는 여기 저항이 0이죠.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양단의 전압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전압이랑 이쪽 전압이랑 전압이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가 지금 몇 볼트인가요? 여기가 10V죠. 그러니까 여기도 거의 10V가 걸리는 겁니다. 연결시켜서 전류가 얼마가 흐르던 간에 여기 전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는 10V가 걸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 10V가 걸리고, 10V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주 약간의 오차가 있긴 있겠죠. 근데 10V가 걸립니다. 10V가 걸리고, 여기는 10V이고 여기가 6V죠. 여기가 10V고 여기가 6V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4V 나누기 100옴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가 10V고 여기가 0V죠. 10 나누기 V나이아에서 여기 200옴이죠. 200. 이 전류가 여기로 흐르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는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되고, 워낙 작기 때문에 거의 무시하는데 아주 작은 오차값이 있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아답터를 갖다 대는 순간, 10V짜리 아답터를 갖다 대는 순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밀고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갈라지겠죠.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일단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10V입니다. 답은 10V고,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보다 약간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뭐 9.99V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근데 거의 그냥 10V라고 보시면 되고, 중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이 회로는 무시하고 아답터 전압이 그대로 그냥 적용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만일 이 저항들이 아주 작은 저항이라면 중첩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전압원의 내부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다른 회로 저항들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작기 때문에 이 저항들의 영향을 이제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던 설명 계속 드리면은,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쪽으로 지나가고 이쪽으로 지나갈 텐데, 여기서 이제 갈등을 하겠죠.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여기서 이쪽으로 봤을 때는 따지고 보면 이 6V짜리 아답터인데 내부장이 100옴짜리 아답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6V짜리 이 VCC는 아이디어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죠. 아이디어란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저항이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일 여기 10V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여기 6V가 걸려 있고 여기 10V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 저항이 없다. 여기 0ohm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무한대 전류가 흐르면서 이 전선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 100ohm이 걸려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보겠죠. 이쪽으로는 100ohm, 100ohm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3등분해서 이쪽으로 2가 흐르고 이쪽으로 1이 흐르고 이런 식으로 전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류가 이 가는 방향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여다본 저항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추가 설명드리고요. 일단 답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10V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타이머 회로에서 입력 측에 저항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는데 임의로 이 단자에 10V짜리 여기는 뭐 5가 써져 있긴 한데 5V나 10V짜리 전화번을 연결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이 10V 이 10V와 이 여기에 걸리던 그 6V에 중첩된 어떤 전압이 걸린다 라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본 같은 경우는 내부 저항이 거의 0이기 때문에 갖다 대는 순간 그냥 그 전압이 무조건 걸리는 겁니다. 여기 10V를 갖다 대면 무조건 여기는 10V가 걸리고, 이것도 아이디어란 전화본이죠. 여기 8V라고 써져 있는데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는 6V라고 일단 예제를 드렸기 때문에 6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10V, 여기는 6V가 무조건 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0V 빼기 6V 나누기 R에 해당되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는 10V 빼기 0V 나누기 2R에 해당되는 전류가 무조건 이쪽으로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되게 길었는데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올려 드릴 테니까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에 질문 올려주시면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